부추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지. 굿모닝,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는 루프탑 텐트에서 추위에 떨면서 잤는데, 오늘은 전기도 연결해서 전기장판도 틀고 어덱스 연결해서 난로도 틀고 했더니 더워서 깼어요. 지금도 엄청 덥고, 아래서 생활할 때는 무동력팬을 돌렸거든요. 위쪽에 공기가 더운 게 올라가니까. 잘 때는 무동력팬을 내려놓고 아예 위쪽으로 공기가 몰리게 해서 따뜻하게 잤습니다. 루프탑 텐트의 장점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생활하면서 좀 불편한 게, 얘도 천장고가 낮은 편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들긴 해요. 들락날락할 때 입구가 조금 낮아가지고 기어서 내려가야 된다는 게 조금 불편했고, 그 외에는 꽤 만족. 생각했던 것보다 어넥스 공간도 꽤 넓고, 설치는 아무래도 이 루프탑이랑 연결을 해야 되다 보니까 간단하진 않지만 해놨을 때는 정말 아늑하다. 루프탑은 진짜 첫날 저희 밤늦게 왔을 때도 그랬지만 빠르게 텐트를 설치하고 취침하기 좋다. 난방이 안 되는 겨울에는 좀 어려운 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전기 히터 있잖아요. 그거 많이 쓰던데 그런 게 하나 있으면은 더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차박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전기 히터는 따로 없긴 한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좀 더 춥지 않고 따뜻하게 잘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자체에도 지금 파워뱅크가 있어서 어제는 파워뱅크를 믿고 썼었거든요. 근데 전기장판은 집에서 쓰는 걸 갖고 와서 그런지 새벽에 꺼져서 좀 추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 그냥 첫날부터 전기 사용을 해서, 어차피 여기는 오토캠핑장이라 따뜻하게 잤었어도 됐을 텐데 일단 그런 시행착오로 좀 겪었어요. 너무 예뻐 여기 진짜. 다음에 또 오고 싶다. 우선 오늘은 철수를 해야 되니까 최대한 빠르게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2박 3일 동안 사용을 했던 이 루프탑 텐트에 대해서 소감 같은 거를 조금 마무리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치는 소리가 들려요. 에그, 햄, 목살.
살짝 길린 것 같아요. 샐러드를 넣어 먹어? 그럼. 넣어 먹으면 안 돼? 그 소스엔 고기가 들어가 있죠. 야채가 들어가야지. 올리브도 넣고 치즈도 넣고 양상추도 넣고 토마토 다 흘려. 저기 받쳐요. 손력 여기 받쳐. 여기다 내려놔. 여보, 나 샐러드 자꾸 흘리잖아. 왜 그래? 다 흘리는군. 모든 철수를 마쳤습니다. 원래 머물렀던 곳은 저 앞에 사이트인데 퇴실 시간이 지금 지나가지고 다음 손님이 도착하신 것 같아서 우선 어넥스하고 안에 장비들만 철거하고 루프탑은 촬영을 마치고 접으려고 살짝 후진해서 위치를 옮겼어요. 2박 3일 동안 태지 아웃도어에서 이 지프 차량과 루프탑 텐트를 협찬을 해주셔서 장비만 대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2박 3일 가족 캠핑을 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차량을 매도를 하고 바이크를 주로 끌고 다니면서 이제 가족 캠핑이나 오틀 캠핑을 나올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아마 지난 3월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의 마지막 캠핑이 됐고요. 날씨도 기가 막히게 맞춰서 지금 눈이 내리고 있는데 심지어 영상이에요, 기온이. 그래서 지금 좀 덥기도 한데 첫날에 올 때도 좀 늦게 도착해서 아쉽긴 했지만 눈이 내려서 꽤 멋진 운치를 받고 어제 같은 경우는 날이 꽤 맑았어요 또. 그리고 오늘은 또 퇴실한 날인데 이렇게 눈이 내리고 있어서 오늘이 24일인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렇게 화이트 크리스마스 캠핑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날씨도 날짜도 타이밍도 모든 게 다 기가 막혔던 캠핑이었고요. 루프탑 텐트를 저는 처음 사용해봤어요. 아주 초창기 때부터 관심은 엄청 가지고 있었는데 기존의 루프박스를 사용을 하고 또 자전거 캐리어랑 같이 있다 보니까 기존의 장비들을 아예 정리를 하든지 아예 컨셉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좀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차량 2대일 때도 루프탑을 올려볼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자전거 캐리어하고 박스만 활용하다가 판매를 하게 됐는데 확실히 루프탑을 올리면 단점이 이제 풍전음을 안고 살아야 된다라든지 그리고 내 게러지나 어떤 장비나 사람의 도움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이 무거운 거를 내가 원할 때마다 떼었다 붙였다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게 가장 큰 단점이고 그 외에는 국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활용도가 제일 좋은 텐트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차박도 해봤지만 잘 안 맞아서 안 하는 거고 이제 오토 캠핑, 모토 캠핑, 뭐 백패킹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특성상 카라반을 끌고 다니기에는 공간의 제약이 좀 많고 또 유료 아니면은 할 수 있는 데가 잘 없기도 하고 캠핑카 끌고도 아이들하고 여행 다녀봤잖아요. 캠핑카도 좋아요. 근데 캠핑카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렉스 같은 스타리아나 밴 같은 형태가 좋은데 그 차는 이제 일상용으로 사용하기 좀 어렵죠. 왜냐하면 뒷공간을 다 캠핑카로 꾸며 넣기 때문에 일상용으로 사용하기 좀 어렵다는 단점들이 있는 반면에 루프탑 같은 경우는 수용차는 수용차대로 사용을 하면서 또 필요할 때는
어쨌든 숙박이 기본적으로 해결되니까 그냥 훌쩍 떠나서 차박을 하더라도 차 안에서 꾸깃꾸깃 불편하기가 아니라 이렇게 선종구가 여유가 있는 곳에서 머리가 닿지 않는 공간감을 가지고 편하게 야영을 할 수 있고, 또 하나의 큰 장점은 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엄청 좋거든요. 뒤에도 보면은 더우니까 문을 열어도 되겠다. 자, 밖에 보시면 이렇게 고작 해봐야 한 2m 남짓 높이긴 한데, 이게 바닥에서 풍경을 보는 거랑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랑 확실히 이 구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훨씬 멋진 풍경을 감상을 할 수 있고, 설치와 철수가 아주 간단하고,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영상에 보여드렸지만 앞에 뒤에 버클 빼고 하면 기본으로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옵션인 거죠. 내가 처마를 올려서 쓸 건지 아니면 우레탄으로 쓸 건지 메쉬를 쓸 건지 이런 선택지들이 있어서 그냥 기본적인 설치와 철수는 아주 간단하다. 익숙해지면 5분 이내? 5분도 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간단하다는 게 장점이고, 제가 알고 있는 루프탑 텐트 브랜드는 많지는 않아요. 예전에 관심 있게 봤던 건 이제 아이캠퍼나 뭐 툴레 요 정도였는데, 얘 같은 경우도 이제 가격대는 얘가 조금 더 비싼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형태가 좀 다른 게, 툴레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 탑이라서 이렇게 펼쳐지는 형식이고, 아이캠퍼 같은 경우는 하드 탑이긴 하지만 이렇게 사선으로 열리기 때문에 떨어지는 각이 있어서 공간의 제약이 있단 말이죠. 근데 태즈 아웃도어 같은 경우는 하드 탑이면서 그대로 팝업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형식이다 보니까 죽는 공간이 거의 없고, 거기에서 더 좋은 거는 이 바닥 부분을 이렇게 확장을 하고, 비록 각이 이렇게 떨어지긴 하지만 앞에는 처마를 만들어서, 또 처마 위에는 저렇게 우레탄이 있어서 하늘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빛이 잘 들어오고 공간감이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도 처마를 내릴 수 있지만 저는 앞에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말아 올려서 정리를 해놨고, 양쪽 출입구도 다 이렇게 말아서 올릴 수 있습니다. 좀 자유도가 높은 것 같고, 사용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사다리는 기성품이라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사다리 각을 뭐 70도로 세웠을 때 이게 발 받치는 부분이 수평이 돼야 되는데, 사다리 각 있는 그대로 이렇게 안쪽으로 꺾이다 보니까 밟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발이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좋게 생각하면은 지압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나쁘게 생각하면은 오르고 내릴 때 발이 아파서 상당히 좀 불편스럽다. 그리고 비가 내렸을 때 떨어지는 방향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제작을 했겠지만, 앞에 처마 부분이 이렇게 떨어져서 좀 낮다 보니까 처마를 사용할 때는 루프탑 텐트 안으로 들락날락 할 때 머리 부분이 높이가 너무 낮아서 이렇게 기어서 오르락내리락 해야 된다. 올라올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내려갈 때는 전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 외에는 만듦새도 다 좋고 한데, 랜턴 고리가 좀 부족한 게 아쉬웠어요. 이런 가운데도 고리 충분히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랜턴이나 뭔가를 걸 수 있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뭐 젖은 옷을 걸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뭐 드라잉렉 같은 거를 할 수 있게끔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 고리가 양쪽에 이렇게 3개씩 있긴 한데, 요거를 쓰면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더 다양한 고리들이 있으면 활용도가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는 뭐 딱히 아쉬운 점은, 이게 우레탄 창으로 되어 있긴 한데 이게 메쉬랑 우레탄이랑은 좀 방향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레탄을 닫았을 때 메쉬를 열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우레탄이 메쉬랑 일체화 되어 있고, 우레탄을 열어야 메쉬가 열리는 구조라 좀 겨울에 시야 확보가 좀 안 좋지 않았나. 어넥스도 같이 사용을 해봤는데, 어넥스 같은 경우는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에요. 출시 예정인데, 대략적인 사이즈는 폭은 한 3m에 길이가 4m인 거 보면은 어지간한 쉘터 사이즈인데 또 너무 크지 않은, 그래서 차까지 다 합쳤을 때 한 6에서 7m 정도가 넘어가지 않는 그런 사이즈로 제작을 한 것 같아요. 안에 공간감 좋고 벤틸도 좋고 다 좋았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지퍼가 이제 개방하는 게 아래쪽에만 있다 보니까 허리를 계속 숙여서 여닫아야 되는 좀 단점이 있었고, 지퍼를 좀 위쪽에 이중 지퍼를 달아주면은 좀 들락날락하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화목난로랑 같이 사용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어쨌든 대여 제품이라 텐트를 손상시키면 안 되긴 하지만, 그런 것도 이제 위쪽에 이중 지퍼가 있으면 화목난로를 사용하기 참 활용도가 좋거든요. 구성품을 나중에 확인해가지고 우레탄 창이 있음에도 이제 사용을 못했고, 방향을 참 잘못 잡아가지고 차를 비스듬히 놓고 저쪽 방향으로 전방을 했어야 됐는데, 저는 전방에 우레탄 창 옵션이 있는 거를 나중에 알아서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측면이다 보니까 결국엔 장착 못하고 사이드 패널을 열어서 그냥 오션뷰로 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겨울에도 우레탄 창이 옵션이 있으니까 차 방향을 이렇게 일자로 놓고 텐트를 저쪽으로 길게 치면은 뷰를 바라보면서 따뜻하게 캠핑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참 만듦새도 좋고 잘 만든 것 같아요. 사이즈도 그렇고, 설치도 팩 8개만 박으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스커트도 잘 돼 있고, 어쨌든 여러모로 좀 즐겁고 편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격 얘기를 깜빡했는데 이 텐트의 가격은 449만원입니다. 아이캠퍼나 툴레나 이런 제품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비싼 감이 있긴 하지만 구조나 이런 형태를 봤을 때는 훨씬 더 활용 가치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사용했던 어넥스가 저는 이제 한쪽 방향으로 사용을 했지만 두 가족이 캠핑을 할 때 양쪽에서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한쪽만 사용하더라도 왼쪽이나 오른쪽 방향이 정해지지 않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자유도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만든 텐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 마치고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신 태자아웃도어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한번 즐기고 싶은 그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지프 차량도 되게 타보고 싶었는데 먼 거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충분히 느껴볼 만큼 느꼈고요. 갈 길이 멀어서 눈도 내리고 하니까 길이 밀리기 전에 서둘러 올라가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도 새해에는 좀 더 정진해서 더 다양하고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기를 약속드리면서 채널 캠핑 비영계의 이단아였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흔적을 남기지 마세요. 사람 봤어? 우와. 대박. 너 오늘 뭐 부산다 가려고. 왜 나무도 뭐지?